자동화입니다. R&D 자동화라 그러면 좀 애매하고 R&D 그렇죠. 자동화이긴 한데 두 가지 영역에 같이 진행을 해요. 연구 개발 자동화이고 그리고 연구 개발의 심사 자동화, 심사 자동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연구 개발 과정에서 AI를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람이 지금까지 연구 개발은 사람이 하던 거였잖아요. 근데 사람의 두뇌만 쓰는 것이 아니라 AI 두뇌를 같이 써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주제이고, 두 번째는 연구 개발 주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선정할 것인지 그 심사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의 심사라고 할까요? 심사 자동화 이 부분을 연구개발 R&D 과제 선정 자동화, 과제 선정 및 관리 자동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번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R&D 자체를 어떻게 연구개발 자체를 사람과 AI가 같이 결합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개발해 나가는지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제를 넣고 같이 마찬가지 이 전처리문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프리싱킹이라 그러나요? 프리소프트라 그러나요? 하여튼 R1이 생각하는 과정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잘해요. 생각을 정말 잘해요. 자, 그리고 음 그러니까 no API, no XBRL, no OCR and ensure, 그죠? 그리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딥시익을 이제 연구개발에 심사하고 연구개발 진행하는 관리를 딥시익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우리가 제주 교육도시에 특화된 분야 AI와 로보틱스, 스마트 인프라와 교육혁신, 그죠? 관련해서 10만 건 이상의 프로젝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빼고 가상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제 비용 예측하고 과제 심사 평가, 회귀 모델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회귀 모델은 그냥 예전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회귀 모델입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해서 프리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공개된 R&D 프로젝트 데이터 요거로 사전 학습하는 거고, 이거는 필요하죠. 그 중국에서는 이런 데이터, 그죠? 가져오고 비용은 대충 2억 원 정도 산정을 합니다. 프리 트레이닝이에요. 그리고 제주에 특화된 데이터 추가하는 건데 요것도 제주도에서 진행됐던 과거의 정부 과제 혹은 지역 산업 지역 과제, 정부 과제는 그 연구개발 과제는 두 가지예요. 정부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 정부 과제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혹은 뭐 제주도청이나 뭐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역 과제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트레이닝 자료로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음, 심사 의견의 수정 의견 넣은 다음에 학습 데이터 주기적으로 추가하는 것, 이것도 이제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R1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개입 없이 트레이닝을 했어요. 딥식 R1. 그래서 비용 산출, 그러니까 연구 과제 각각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적합성, 이거 그리고 인간 심사위원 사람이 평가한 것과 딥식이 평가한 것 간의 일치도 여부를 평가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비용은 요 정도, 그리고 운영 비용은 요 정도 될 것이다. 중국 협력기관은 중국과학원, 그죠? 산하, 그리고 칭화대, 알리바바 있고 중국의 과학기술부, 화웨이 R&D 센터, 이 정도가 서로 협력 가능한 곳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R&D 과제의 선정 방식은 이런 식으로, 먼저 시민 공모, 어떤 과제 어떤 부분을 연구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딥식이 먼저 1차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전문가 심사를 거치고, 그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인 1표이고 전문가 그룹은 가산점을 두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과제를 연구 과제를 도시의 예산 혹은 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음,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투명성 강화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과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연구비가 얼마가 지원되었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경 이력, 블록체인에 저장. 그래서 연구하다 보면은 처음에 컴퓨터 5대를 사려고 했던 그, 그 계획이 나중에는 10대로 바뀌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 모든 기록을, 그 이유를 다 부가해서 기록에 남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부 기관이 다 그렇지만은 5년간 데이터를 보존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할 수가 있고, 영구적으로 보존된 데이터는 다음에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학습 데이터로서 쓸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기존 시스템 대비 운영 비용을 4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심사위원회 주관성이나 편향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 등등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모범 답안은 아니고, 굳이 뭐 점수를 매기자 그러면 B 플러스 정도 되는 답안이에요. A 플러스가 아니고 A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데이터가 뭐라 그래야 되나, 플레임이 쫙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온 이유는 제가 프롬프트를 대충 적었단 말이에요. 대충 적었으니까 대충 나온 거죠. 다음번에는 과제 선정 및 관리 자동화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에 AI가 참여하는 그 내용을 두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R&D 과제 선정이나 관리 자동화할 때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야 될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한 10배 정도 더 상세하고 10배 정도는 체계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알바니 그에 맞춰서 깔끔하게 A 플러스 답변이 나옵니다. 지금은 인풋이 B급, 그래서 아웃풋도 B급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 거예요.